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지금 환율이 1300원 초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환율도 많이 높은 편이지만 한미 금리 격차를 생각하면 나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환율이 외환 당국의 개입 없이 달러와 원화의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만으로 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아는 분도 꽤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환율 방어에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영향으로 지금 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물론 환율에 한국은행 등이 개입하는 건 잘못한 건 아니고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만 어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감수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당연한 건데 내가 왜 이거 몰랐지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예전에 한번 들었던 말이 이 뜻이었네 하면서 깨닫는 분도 계실 텐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화면의 기사 제목을 잠깐 보시죠.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한다고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는 기사 제목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하는 데 쓴 돈이 무려 458억 달러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0조 원 이상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거의 10%에 달하는 수준의 큰 돈인데요. 요 내용은 이전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캔들피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당국이 이렇게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무작정 나쁘다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만큼 환율 변동성이 크고 상황이 긴박하니까 환율 안정을 위해서 개입하는 건데 그래도 이런 상황까지 안 오도록 하는 게 베스트이긴 하겠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일어나는 달러와 원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환율은 제품의 판매 원가나 수입 원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생활 물가와도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에서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한다고 60조 원을 쓴 것처럼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때때로 필요한 일입니다. 미국도 물론이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환율 조작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조작이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환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개입을 한다 그런 의미로 조작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조작이라는 그 어감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2016년부터 조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운영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환시장에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되면 환율 외에 시장에서는 부수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오르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팔았으니까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그럼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만큼 시중의 통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 부분은 생각을 잘 안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외환시장에 팔아버리고 그걸 원화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내놓은 달러를 민간에서 원화를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그럼 그 원화는 한국은행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환율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달러를 팔았다면 그만큼 시중에 풀려있는 원화를 한국은행이 흡수하게 된다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에요. 그럼 그거 통화긴축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크게 올라서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게 되면 부수적인 영향으로 통화 긴축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맞네. 근데 이해는 가는데 맞죠? 네, 맞다니까요.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 상황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반대로 만약에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수출 기업들이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떨어지는 환율을 받쳐 올리려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러 수요를 키워서 달러 가치를 올리고 우리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인 거죠. 그럼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달러를 사는 만큼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살 때 원화를 지불하고 달러를 구입하는 거니까 시중에 원화 공급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통화 완화 효과가 생기는 거겠네요? 네,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외환 보유고와 자국 통화량과의 관계를 보면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면 시중의 자국 통화량도 같이 늘어나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 시중의 자국 통화량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굳이 해서 달러를 사고 팔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시중의 원화 통화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통화긴축, 완화 같은 그런 통화정책이 돼버리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건데 이 외에 통화 완화와 통화 긴축 같은 그런 원하지 않던 부수적인 효과까지 그렇게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건 부작용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환율 방어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보면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최대한 통화 긴축적인 움직임을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5.25%까지 그동안 그렇게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 중반대에서 계속 동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를 보면 지난 5월에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까지 치솟으니까 한국은행에서 환율 방어한다고 지난 5월 한 달에만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57억 달러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환율 기준으로만 봐도 7조 4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말은 그만큼 국내 시중에 있던 원화가 한국은행 계좌로 흡수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다르게 환율 개입으로 부수적인 긴축 효과가 일어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환율 조작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경제 기사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통화안정증권 혹은 통화안정채권이라고 해서 통안채라는 개념이 있어요. 통안채라는 단어는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화안정채권인 통안채는 이름 그대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안정시키는 용도로 발행된 증권인데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통안채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하고는 다르게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해서 이걸 시중은행들과 금융기관들한테 팔면 한국은행으로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시중에서 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반대로 한국은행에서 기존에 발행했던 통안채를 사들이게 되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시중에 공급되게 되니까 시중에 통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환율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달러를 팔거나 사들일 때 통안채를 같이 발행하거나 사들이는 그런 행동을 같이 해야 되겠네요. 아마 예상하실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환율을 낮추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던 달러를 외환시장에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은 늘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대신에 한국은행에서 판 달러만큼 우리 돈인 원화가 한국은행으로 흡수되니까 시중에 있던 통화량은 줄어들어서 긴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낮추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여서 시중에 원화 통화 공급을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환율이 떨어져서 한국은행이 달러를 사들일 때는 시중에 원화가 많아지니까 통안채를 발행해서 원화를 흡수하는 거네요. 이거 아마 분명히 헷갈리는 분이 있을 텐데 대충 개념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차분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환율이 오를 때 달러 팔아서 생기는 통화긴축 현상을 통안채 매입을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고 반대인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통안채를 발행해서 그걸 팔아 시중에 있던 통화를 흡수시킬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환율 방어와 통화안정채권을 연결해서 이야기해봤는데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하고 사들이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율 방어와 통안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놓치고 있던 상식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